김 사원, 당장 나가십시오. 회장님께 무례를 범한 직원은 우리 회사에 둘 수 없습니다. 이 한마디로 김유진의 꿈 같던 대기업 생활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지만 정작 김유진은 자신이 언제 어떤 회장에게 무례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죠. 입사한 지 겨우 석 달밖에 안 된 신입사원이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질렀다는 걸까요? 평범한 지방 출신 여대생이었던 그녀에게 어떤 운명적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사흘 전 평범한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대기업 한성그룹 본사의 신입사원 김유진은 늘 그랬듯 회사 근처 작은 국밥집으로 향했죠. 25살의 그녀는 지난 3월에 입사한 지 석 달째 되는 새내기였습니다. 경상북도 안동에서 올라온 그녀에게 서울 생활은 아직도 낯설고 어려웠어요. 김유진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수십 번의 면접 끝에 간신히 한성그룹에 입사했습니다. 지방 국립대 출신으로는 기적 같은 일이었죠. 가난한 농부였던 부모님에게 대기업 직장은 꿈 같은 일이었거든요. 매달 받는 200만 원 남짓한 신입 월급으로는 서울에서 살기가 빠듯했습니다. 강남구 역삼동 반지하 원룸 월세 60만 원의 생활비까지 하면 고향 부모님께 용돈도 못 드리는 상황이었죠.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할머니 국밥집이라는 소박한 간판의 식당에 들어섰습니다. 이곳은 김유진이 입사 후 발견한 가성비 맛집이었죠. 낡은 플라스틱 의자와 테이블이 전부인 허름한 곳이었지만 국물 맛만큼은 고향 생각이 날 정도로 진했어요. 메뉴는 단순했습니다. 돼지국밥 5,000원, 순대국밥 5,500원, 내장국밥 6,000원. 돼지국밥 하나 주세요. 김유진이 조심스럽게 주문하자 사장 할머니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금방 나와요. 평일 점심시간이라 그런지 건설 현장 아저씨들과 회사원들로 북적였습니다. 김유진은 마지막 남은 2인용 테이블에 앉았어요. 잠시 후 식당 문이 열리며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깔끔한 회색 정장의 반듯한 자세, 그리고 온화한 미소를 띤 인상이었습니다. 키도 제법 크시고 걸음걸이도 당당했어요. 할아버지는 주변을 둘러보시더니 김유진이 앉은 테이블 맞은편 의자를 가리키며 조심스럽게 물으셨죠. 혹시 여기 앉아도 될까요? 정중하고 부드러운 말투였습니다. 김유진은 얼른 일어나 인사했어요. 네, 물론이에요. 앉으세요. 할아버지가 자리에 앉으시자 김유진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젊은 아가씨가 예의가 참 바르네요. 할아버지의 음성은 따뜻했고 눈가에 깊은 주름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예리했어요. 할아버지도 이 집 단골이세요? 김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처음 와보는데 지나가다 국밥 냄새가 좋아서 들어왔지. 잠시 후 할머니가 두 그릇의 국밥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학생인가요? 할아버지가 먼저 말을 걸어오셨어요. 아니에요, 직장인이에요. 입사한 지 석 달 됐습니다. 어느 회사에 다니나? 한성그룹이에요. 아직 신입이라 배울 게 많아서 매일이 어려워요. 할아버지의 눈빛이 잠시 변했지만 김유진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한성그룹이라. 좋은 회사네. 일이 힘들지? 네, 조금요. 근데 꿈꿔왔던 회사라 행복해요. 고향은 어디인가? 안동이에요. 부모님이 농사 지으시는데 제가 서울에서 성공해서 편하게 모셔드리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효심이 깊구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할아버지가 계산을 하려 하자 김유진이 얼른 말했습니다. 제가 계산할게요. 결국 할아버지가 먼저 계산을 마치셨어요. 괜찮다. 젊은 친구가 예의 바른 모습이 보기 좋아서 말이야. 식당을 나서며 할아버지가 따뜻하게 말씀하셨어요. 즐거운 식사였어. 앞으로도 건강하게 직장 생활 잘하길 바란다. 그렇게 우연한 만남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 만남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운명적 사건의 시작이라는 걸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김유진은 25살의 평범한 신입사원이었습니다. 안동에서 태어나 자란 그녀는 어릴 때부터 성실함과 예의 바름으로 유명했죠. 부모님은 딸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온갖 고생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논밭을 일구셨고 어머니는 동네 슈퍼를 운영하며 가게를 꾸려나가셨습니다.
김유진이 한성그룹에 입사했을 때 부모님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우리 딸이 서울 대기업에 다니게 되다니 아버지는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하느라 바쁘셨고 어머니는 매일 전화해서 안부를 물으셨죠. 하지만 서울 생활은 생각보다 버거웠습니다. 회사에서는 신입사원이라는 이유로 온갖 자비를 도맡아야 했고 선배들의 눈치도 봐야 했어요. 그날 국밥집에서 만난 할아버지는 달랐습니다. 김유진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시는 모습이 마치 고향 할아버지 같았어요. 회사 생활이 어떤가? 적응은 잘 되고 있나? 할아버지가 따뜻한 목소리로 물어보셨습니다. 김유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처음엔 정말 어려웠어요. 서울말도 어색하고 모르는 것 투성이라서요. 근데 요즘엔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어요. 그래, 처음이 어려운 법이야. 나도 젊었을 때 고향을 떠나 서울에 올라왔었는데 참 힘들었어. 할아버지의 눈에 추억이 스쳤어요.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어려운 시절이었지. 김유진은 할아버지의 말씀에 공감이 갔습니다. 맞아요. 저도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부모님 생각하면 포기할 수 없어요. 부모님이 자랑스러워 하시겠구나.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어요. 효도하려는 마음가짐이 기특해.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은데 말이야. 부모님이 제게 해주신 게 너무 많아서요. 농사일로 힘드실 텐데 항상 제 걱정만 하세요. 어서 성공해서 편하게 모셔드리고 싶어요. 김유진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성공이 꼭 큰 것만은 아니야. 지금처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도 충분한 성공이지. 부모님도 딸이 건강하고 바르게 사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실 거야. 그 말에 김유진은 코끝이 시큰해졌어요. 회사에서 힘든 일은 없나? 요즘 직장 생활이 만만하지 않다던데. 할아버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보셨습니다. 김유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박 과장의 갑질이나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말해야 할지 고민됐어요. 사실 좀 어려워요. 제가 지방 출신이라서 그런지 가끔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특히 상사분이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김유진이 조심스럽게 털어놨습니다. 할아버지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구나. 참 안타까운 일이네. 출신이 어디든 사람은 사람인데 말이야.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묻어났어요. 괜찮아요. 제가 더 열심히 해서 인정받으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김유진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하지. 하지만 너무 혼자 참지는 말거라. 식사를 마치고 일어설 때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 이런 착한 젊은이를 만나니 마음이 훈훈하네. 그날 오후 김유진은 할아버지와의 대화를 생각하며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업무에 임했어요. 낯선 서울에서 만난 따뜻한 인연이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었죠. 월요일 아침 김유진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금요일에 마감해야 할 보고서가 있었거든요. 반지하 원룸에서 나와 지하철을 타고 회사에 도착했을 때는 8시 반이었어요. 아직 대부분의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이라 사무실은 조용했습니다. 김유진은 자신의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켜고 업무를 시작했어요. 격리부 신입사원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 같았죠. 각종 전표 정리, 세금 계산서 확인, 출입 내역 정리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체크해가며 일에 몰두했습니다. 9시가 되자 동료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유진아 일찍 왔네. 같은 신입사원인 이민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응, 할 일이 좀 있어서. 하지만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침 인사라도 건넸을 선배들이 김유진을 보고도 그냥 지나쳤어요. 심지어 몇몇은 수군거리며 김유진을 힐끔힐끔 쳐다봤죠. 10시쯤 되자 직속 상관인 박 과장이 출근했습니다. 평소에도 김유진을 곱지 않게 보던 그였지만 오늘은 유독 표정이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박 과장은 김유진을 쏘아보더니 자신의 자리로 가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네, 부장님. 알겠습니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김유진은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동료들의 시선도 신경 쓰였고 박 과장의 차가운 태도도 이해할 수 없었죠. 11시가 되자 박 과장이 김유진을 불렀습니다. 김 사원, 잠깐 면담실로 와.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차갑고 딱딱했어요. 면담실 문이 닫히자 박 과장이 바로 말을 꺼냈어요. 김사원, 인사발령이 났어. 김유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인사발령이요? 해고야. 당장 짐 싸서 나가. 예? 김유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해고라고 하셨나요? 아, 맞아. 회장님께 무례를 범했다는 내용으로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야. 김유진은 완전히 당황했어요. 회장님이요? 저는 회장님을 뵌 적도 없는데요. 모르겠다고? 지난 금요일 점심시간에 회장님과 같이 식사하지 않았나? 금요일 점심시간에요? 김유진이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아, 국밥집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드신 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분이 회장님이신가요? 그분이 바로 우리 한성그룹 이재훈 회장님이야. 그런데 넌 회장님 앞에서 건방지게 굴었다는 거지. 박 과장의 목소리에 냉소가 섞여 있었어요. 김유진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 예의 바르게 했어요. 계산도 제가 하려고 했는데. 변명하지 마. 이미 결정된 일이야. 과장님 정말 억울해요.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김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인사팀에 연락하셨어. 그런 무례한 직원은 둘 수 없다고 말이야. 김유진은 눈앞이 캄캄했어요. 입사한 지 겨우 3달 만에 해고라니. 정말 회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당연하지. 회장님이 직접 그 건방진 여직원 당장 내보내라고 하셨어. 김유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어요. 하지만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죠. 억지로 참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개인 물품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은 모두 김유진을 피했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민지까지도 모른 척했어요. 정말 억울했어요. 자신은 분명히 예의 바르게 행동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김유진은 캐리어를 끌고 회사 건물을 나섰습니다. 꿈에 그리던 한성그룹 본사 건물이었는데 이제는 다시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3달 전 첫 출근 때의 설렘과는 정반대의 심정이었죠. 지하철역까지 가는 길이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반지하 원룸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서자 현실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정말 무직이 되어버린 거예요. 김유진은 캐리어를 바닥에 내려놓고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김유진은 그날 점심시간을 계속 되짚어봤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정중하게 인사했고 예의 바르게 대화했고 심지어 계산까지 자신이 하려고 했었어요. 어떤 부분이 무례했다는 건지 정말 모르겠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인터넷에서 한성그룹 회장을 검색해봤어요. 이재훈 회장의 사진이 나왔죠. 분명히 그날 국밥집에서 만난 할아버지가 맞았습니다. 오후 내내 김유진은 침대에 누워만 있었어요. 식욕도 없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죠. 머릿속에는 박 과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그 건방진 여직원 당장 내보내라고 하셨어. 건방지다고? 김유진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자신이 언제 건방졌다는 건지, 무엇이 회장님 마음에 안 들었던 건지 정말 알 수 없었죠. 저녁이 되어서야 부모님께 연락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해고당했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저예요. 유진아, 잘 지내지? 어머니의 다정한 목소리에 김유진은 또다시 눈물이 났어요. 네, 잘 지내요. 회사도 재밌고요.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아버지도 요새 딸 자랑하느라 바쁘셔. 다음 날부터 김유진은 구직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에서 3달 만에 해고당한 경력은 치명적이었어요. 어떤 회사든 이유를 물어봤고 김유진은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죠. 회장님께 무례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었나요? 면접관들의 질문에 김유진은 답변할 수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 오는 곳이 없었습니다. 월세 걱정도 되기 시작했어요. 신입사원 월급으로 간신히 생활하던 상황에서 수입이 끊어지니까 당장 다음 달 월세가 걱정됐죠. 김유진은 점점 절망에 빠져갔습니다. 매달 받는 200만 원 남짓한 월급도 이제는 없었어요. 통장에 남은 돈은 100만 원이 채 안 됐고 다음 달 월세 60만 원을 내면 생활비가 부족했죠. 김유진은 매일 편의점 도시락으로 한 끼를 때우며
지출을 최대한 줄이려 노력했습니다. 부모님께는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회사 잘 다니고 있어요. 거짓말을 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죠. 특히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에게 딸 자랑을 하신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유진아, 혹시 돈 필요하면 언제든 얘기해라.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에 김유진은 눈물이 쏟아질 뻔했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월급 받으니까 걱정 마세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김유진은 매일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무엇을 잘못했을까? 그날 국밥집에서의 상황을 수백 번도 더 되짚어봤지만 여전히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분명히 예의 바르게 행동했는데 회장님도 친절하게 대화해 주셨는데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된 걸까요? 한 달이 다가오자 김유진은 정말 절박해졌어요. 월세를 낼 돈이 없었거든요. 결국 김유진은 마지막 수단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부모님께 솔직히 말씀드리거나 아니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하지만 두 선택 모두 부모님께 실망을 드리는 일이었어요. 해고당한 지 2주일이 지났습니다. 김유진의 생활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으니 하루 종일 원룸에만 있었죠. 구직 사이트를 뒤지고 이력서를 보내는 게 유일한 일과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어요. 대기업에서 석 달 만에 해고된 이력 때문에 어떤 회사에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죠. 더 큰 문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은 100만 원이 채 안 됐어요. 다음 달 월세 60만 원을 내면 생활비가 부족했죠. 김유진은 매일 편의점 도시락으로 한 끼를 때우며 지출을 최대한 줄이려 노력했습니다. 하루에 3천 원으로 버티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부모님께는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회사 잘 다니고 있어요. 업무도 재밌고 동료들도 좋아요. 거짓말을 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죠. 특히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에게 딸 자랑을 하신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우리 딸이 한성그룹에서 일한다며 서울 대기업에 취직하니 다르긴 다르네. 그런 말들이 전해질 때마다 김유진은 숨고 싶었어요.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진아, 혹시 돈 필요하면 언제든 얘기해라. 요새 농사가 잘 돼서 조금 여유가 있어.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에 김유진은 눈물이 쏟아질 뻔했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월급 받으니까 걱정 마세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은 당장 다음 주에라도 월세를 못 낼 상황인데 말이죠. 그래도 몸이 자본이니까 밥은 꼭 챙겨 먹어야 한다. 전화를 끊고 나서 김유진은 자책감에 빠졌습니다. 부모님은 딸이 성공했다고 믿고 계시는데 실제로는 무지개 생계까지 위험한 상황이었죠. 언제까지 이런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더 절망적인 것은 앞으로의 전망이었습니다. 한성그룹에서 해고당한 이력은 평생 따라다닐 거예요. 김유진은 매일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무엇을 잘못했을까? 그날 국밥집에서의 상황을 수백 번도 더 되짚어봤지만 여전히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분명히 예의 바르게 행동했는데 회장님도 친절하게 대화해 주셨는데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된 걸까요? 아니면 내가 신입사원 주제에 회장님과 대등하게 대화한 게 문제였나? 김유진은 이런저런 추측을 해봤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이 먼저 말을 걸어주셨고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는데 말이죠. 한 달이 다가오자 김유진은 정말 절박해졌어요. 월세를 낼 돈이 없었거든요. 집주인에게 사정을 얘기해야 하나 싶었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죠. 한번 밀리면 나가라고 할 게 뻔했어요. 결국 김유진은 마지막 수단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부모님께 솔직히 말씀드리거나 아니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하지만 두 선택 모두 부모님께 실망을 드리는 일이었어요. 특히 아버지가 동네에서 딸 자랑을 하시는 모습을 생각하면 차마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딸이 서울 대기업에서 잘 되고 있다고 자랑하시는 아버지께 해고당했다고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김유진은 점점 우울증에 빠져갔습니다. 하루 종일 침대에만 누워있고 제대로 씻지도 않았어요.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었고 현재도 너무 고통스러웠죠. 이럴 바엔 차라리 그날 국밥집에 가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김유진은 그날의 우연한 만남을 후회했습니다.
만약 다른 곳에서 점심을 먹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매일 편의점 도시락 하나로 버티며 김유진은 생각했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해야 할까요? 구직 활동은 계속 실패만 거듭하고 돈은 점점 떨어져가고 부모님께는 거짓말만 하고 있고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있을까요? 해고당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김유진의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통장 잔액은 20만 원까지 떨어졌고 다음 주면 월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었죠. 구직 활동도 계속 실패만 거듭했어요. 그날도 김유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부모님께 사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어떻게 말하지? 아버지가 얼마나 실망하실까? 김유진은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동네에서 딸 자랑을 하시던 아버지 모습이 떠올랐어요. 오후 3시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요즘 구직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회사에서 연락 온 것일까 싶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유진 양인가요? 전화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나이든 남성의 목소리였어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죠. 네, 맞습니다. 누구시죠? 혹시 지난달 국밥집에서 함께 식사했던 분 기억나나요? 김유진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그 목소리 분명히 그날 국밥집에서 만난 할아버지 목소리였어요. 바로 자신을 해고시킨 한성그룹 이재훈 회장의 목소리였죠. 아, 그때 그분이시군요. 김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회장님이 직접 자신에게 전화를 하는 걸까요? 시간 있으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할 이야기가 좀 있어서요. 이재훈 회장의 목소리는 그날처럼 따뜻했지만 김유진에게는 무섭게 들렸습니다. 저는 김유진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자신을 해고시킨 장본인과 만나자니 두려웠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쁜 일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좋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요. 회장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묻어 있었어요. 좋은 이야기요? 김유진은 의아했습니다. 자신을 해고시킨 분이 무슨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걸까요? 네, 그래요. 오늘 저녁 6시에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회장이 구체적인 제안을 했어요. 김유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무서웠어요. 이미 해고까지 시킨 분이 또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네, 알겠습니다. 김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럼 저녁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김유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회장님이 직접 전화해서 만나자고 하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잠시 후 문자가 왔습니다. 강남역 3번 출구 스타벅스, 오늘 오후 6시. 이재훈 드림. 정말 한성그룹 회장이 맞았어요. 김유진은 뭘 입고 가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요? 오후 내내 김유진은 초조했어요. 시계를 보며 시간을 세었죠. 5시가 되자 서둘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가진 옷 중에서 가장 단정한 것을 골라 입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으로 향하는 동안 김유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어요. 강남역에 도착해 3번 출구로 나오자 스타벅스가 보였어요. 김유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매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쪽 자리에 그날의 할아버지 이재훈 회장이 앉아 있었어요. 회장님은 김유진을 보자 손을 흔들며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앉으세요. 그의 표정은 미안함과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김유진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음료 뭘 드실까요? 제가 주문할게요. 아메리카노로 주세요. 김유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은 음료를 주문하러 갔다가 돌아왔어요. 먼저 사과부터 드려야겠네요. 회장이 진중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김유진은 사과라는 말에 깜짝 놀랐어요. 사과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에게 큰 피해를 드렸어요. 회장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유진은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분명히 자신을 해고시킨 분이 왜 사과를 하는 걸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요? 이재훈 회장은 아메리카노를 김유진 앞에 놓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미안함이 새겨져 있었어요. 김유진 씨, 먼저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회장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받은 피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어요. 김유진은 여전히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무례해서 해고된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제가 사과드려야 할 이유입니다. 회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당신은 전혀 무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만난 젊은이 중에서 가장 예의 바르고 착한 사람이었죠. 그럼 왜 저를 해고시키라고 하셨나요? 김유진의 목소리에 억울함이 묻어났어요. 이재훈 회장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실은 제가 해고시키라고 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죠. 다른 이야기요? 그날 국밥집에서 당신과 대화를 나눈 후 정말 감동받았어요. 요즘 보기 드문 효심 깊고 예의 바른 젊은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회사로 돌아가서 인사팀에 전화했어요. 회장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제가 인사팀장에게 오늘 점심때 만난 그 착한 여직원 김유진이라고 하던데 특별히 챙겨줘. 정말 좋은 인재 같더라고 말했어요. 김유진의 눈이 커졌어요.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인사팀장이 제 말을 완전히 잘못 이해한 거예요. 회장이 직원에게 관심을 보이면 보통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회장님이 그 직원에게 불쾌감을 느끼셨나 보다라고 오해한 거죠. 어떻게 그런 오해가? 김유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인사팀장이 다시 박 과장에게 전달할 때 완전히 왜곡됐어요. 회장님이 그 여직원 때문에 불쾌해하신다. 조치를 취하라는 식으로 말이죠. 김유진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럼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해고당한 거예요? 맞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하지 못한 게 잘못이에요. 그럼 언제부터 하셨어요? 사흘 전에 알게 됐어요. 인사팀에서 다른 업무 때문에 보고를 올렸는데 그중에 회장 지시로 해고 처리된 김유진 직원이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경위를 조사했죠. 회장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조사 결과 인사팀장과 박 과장이 제 말을 완전히 잘못 전달한 걸 알았어요. 저는 당신을 칭찬한 거였는데 그들은 징계 지시로 받아들인 거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나요? 김유진이 물었습니다. 인사팀장 김 부장은 좌천됐고 박 과장은 해고됐어요. 당신에게 한 말들과 태도가 너무 심했거든요. 김유진은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억울함이 풀리는 동시에 지난 한 달간의 고통이 떠올랐죠. 회장님, 그럼 저는 다시 복직할 수 있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복직이 아니에요. 회장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당신 같은 인재를 그냥 일반 사원으로 둘 수는 없죠. 경리부 대리로 승진 발령하고 급여도 50% 인상할 예정이에요. 대리요? 저 같은 신입이요? 신입이 아니죠. 이미 실력을 증명했잖아요. 그리고 회장이 잠시 멈췄다가 말했어요. 개인적으로도 사과의 의미로 보상금을 드리고 싶어요. 1천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김유진은 꿈꾸는 것 같았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절망의 나락에 있었는데 이제는 승진과 보상금까지 받게 된다니. 정말인가요? 당연합니다. 내일부터 바로 복직하세요. 박 과장 자리는 당분간 당신이 대행하게 될 거예요. 회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직접 저에게 보고하면 돼요. 김유진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지난 한 달간의 고통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기분이었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당신 같은 좋은 직원을 알게 돼서요. 다음 날 아침 김유진은 한 달 만에 다시 한성그룹 본사 건물에 들어섰습니다. 이번에는 해고당에서 나갈 때와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어요. 승진 발령과 함께 복직하는 거였죠. 경비실에서 새로운 사원증을 받을 때 김유진은 믿기지 않았어요. 김유진 대리라고 적힌 명찰을 보니 정말 꿈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경리부가 있는 12층으로 올라갔어요. 한 달 전 캐리어를 끌고 나갔던 그 층이었죠. 문이 열리자 동료들의 시선이 일제히 김유진에게 쏠렸습니다. 모두들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특히 평소 친했던 민지는 입을 다물지 못했죠. 유진아, 어떻게 된 거야?
민지가 다가와서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복직됐어. 아니, 승진해서 왔어. 김유진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승진? 대리로? 응, 오늘부터 김유진 대리야. 사무실이 순식간에 웅성거렸어요. 한 달 전 해고당했던 신입사원이 대리가 되어 돌아온 거였죠. 그것도 자신들을 괴롭혔던 박 과장의 자리를 차지하고 말이에요. 김유진은 박 과장의 책상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자리에는 이미 새로운 명패가 놓여 있었어요. 경리부 대리 김유진. 김 대리님. 부장이 서둘러 다가왔어요. 한 달 전 해고 소식을 전했던 바로 그 부장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태도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말 환영합니다. 그의 얼굴에는 억지 미소와 함께 불안감이 역력했어요. 김유진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 달 전 자신을 차갑게 대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비굴하게 굴고 있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김유진은 다시 그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이재훈 회장과 처음 만났던 바로 그곳이었어요. 할머니는 김유진을 보자 반가워하셨어요. 아이고, 안 보이더니만 어디 갔었어? 바빠서 못 왔어요. 오늘부터 다시 자주 올게요. 국밥을 먹으면서 김유진은 지난 한 달을 되돌아봤습니다.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다가 다시 일어선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이 밝혀졌다는 게 가장 기뻤죠. 자신이 정말 잘못한 게 없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요. 오후에 회장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 대리님, 회장님이 찾으십니다. 김유진은 처음으로 회장실에 올라갔어요. 이재훈 회장은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첫날 어때? 적응 잘 되고 있나?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아. 그리고 이건 약속했던 보상금이야. 회장이 봉투를 건네주었어요. 정말 미안했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스템을 바꿀 예정이야. 김유진은 봉투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번 일로 많은 걸 배웠어요. 세상에는 오해도 있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진다는 것을요. 맞아. 그리고 넌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앞으로 더 큰 일을 맡길 테니 준비해. 그날 저녁 김유진은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어머니, 저 승진했어요. 정말? 우리 딸이? 어머니의 기쁜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대리가 됐어요. 그리고 급여도 많이 올랐고요. 아이고, 정말 잘 됐구나. 아버지도 얼마나 기뻐하실지. 김유진은 이번에는 진짜 자랑거리를 만들었다는 생각에 뿌듯했어요. 한 달 전의 절망이 거짓말 같았죠. 며칠 후 김유진은 예전 박 과장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는 완전히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김 대리님? 박 과장이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박 과장님. 김유진은 담담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일은 정말 미안했어요. 내가 오해를 됐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김유진은 복수심보다는 연민이 들었어요. 갑질로 남을 괴롭히던 사람의 말로를 보니 교훈이 되었죠. 그렇게 김유진의 새로운 시작이 펼쳐졌습니다. 한때는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지만 결국 진실이 승리했고 정의가 구현된 것이죠. 작은 국밥집에서 시작된 우연한 만남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김유진은 더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이 되어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지고 정의는 승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었기를 바라며 소중한 댓글과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